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사지 않는 생활입니다. 저자 후데코, 출판사 스노우폭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2장 쇼핑 습관을 바꾸는 방법. 이렇게 바꿔보자. 낭비와 충동 구매를 최소화하여 돈을 절약하고 정말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제대로 쓰면서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쇼핑 습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도 습관이라서 사람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그중 나쁜 패턴을 찾아서 개선하면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잡지나 인터넷에는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는 사람의 쇼핑 습관이라든가 돈 잘 모으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일 같은 기사가 자주 실립니다. 거기 나온 요령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주인공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므로 그 방법을 따라해서 저축액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법이 잡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남을 무작정 따라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기질이나 생활 환경이 딴판인 사람을 흉내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자칫하면 잘 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싫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자신의 현재 쇼핑 습관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는 물건은 무엇인가? 집에 있는 물건 대부분이 자신이 쇼핑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지품의 내용과 양을 조사하면 자신의 쇼핑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 물건, 필요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사게 되는 물건, 사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자꾸 사는 물건은 없습니까? 예전에 저는 의류, 책, 문구를 특히 많이 샀습니다. 제 딸은 쇼핑을 자주 하진 않지만 레깅스, 손 세정제, 향초 같은 것을 주로 사고 책이나 잡지는 거의 사지 않습니다. 한편 남편은 쓰레기 봉투, 주방용 랩, 포일 같은 일용품과 베개, 실내용 슬리퍼 등을 자주 삽니다. 자신의 소지품을 직접 눈으로 보며 양이 특히 많은 품목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노트에 정리해봅시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전부 적거나 헤아리기 어렵다면 특히 양이 많은 품목, 자주 사는 듯한 품목만 떼어서 조사해도 됩니다.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쇼핑 이력이 남아 있을 테니 그것을 참고합시다. 요즘은 쇼핑 이력에 상품 사진까지 첨부돼 있어서 경향을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줄 선물을 살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므로 쇼핑 이력을 보면 자신의 경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물건을 사놓고 그 물건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비슷한 물건을 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자신의 구매 이력을 눈으로 확인하면 한동안 이건 안 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자주 사는지 알아냈다면 그 이유도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책을 자주 사는 것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방에 매일 들르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일용품을 자주 사는 것은 슈퍼나 드럭스토어에서 할인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면 무엇이든 사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물건만 찾다가 결국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전형이지요. 쇼핑 일기를 쓰자. 쇼핑을 할 때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에, 왜 샀는지 기록해두면 자신의 쇼핑 습관을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쇼핑 습관을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써도 되고 스마트폰 앱을 써도 됩니다. 저는 벌써 몇 년째 식료품 이외의 물건을 살 때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쇼핑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쇼핑 내역을 묻는 설문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일 때마다 정보를 입력한 뒤 송신하면 스프레드시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무척 편리합니다. 구글 설문지에는 일자, 품목, 가격, 장소, 구매 이유, 기타 사항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1년쯤 기록하는 것이 사계절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데 유리하겠지만 처음에는 2주나 한 달 정도로 짧은 기간을 정해놓고 도전해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상품 사진을 찍어놓고 때때로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진과 섞이면 한눈에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테니 구매 물품이라는 앨범을 만들어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구매한 모든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귀찮다면 영수증이라도 한 대 모아놓고 가끔씩 들여다보세요. 그나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든 품목을 관리하기 어려울 테니 의류, 책, 간식 등 중요한 품목만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한때 견과류를 많이 먹던 시절에는 견과류 구매 정보만 따로 기록하여 관리했습니다. 매일 쇼핑 일기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의 쇼핑 습관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을 여러 번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균일가 상품을 많이 사는 사람은 다이소를 자주 체크할 것이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상점의 이름을 자주 체크하겠지요. 자신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신다는 사실,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열릴 때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구매한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 목록에 있는 물건 중 한 번도 쓰지 않고 방치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고 과정이 쇼핑 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면 구매 금액을 쉽게 합산할 수 있으므로 한 해 동안 어떤 물건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 금액은 수입의 몇 %를 차지하는지도 일목요연해집니다. 쇼핑 습관을 파악했다면 앞으로도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과 똑같은 패턴으로 쇼핑하며 생활하고 싶습니까? 만약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바꾸고 싶은 부분을 골라내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궁리해 봅시다. 한 달 동안 편의점 가지 않기, 2달 동안 과자 사지 않기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사지 않는 도전. 자신의 쇼핑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 사지 않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여 의식적으로 쇼핑을 제한하는 활동입니다. 세세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지 않는 도전을 쉽게 시작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10대 요령. 요령 1. 대상과 기간을 압축한다. 일단은 앞서 소개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어떤 품목을 자주 사고 어떤 상점을 주로 이용하며 어떤 상황에서 지갑을 열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그런 다음 사지 않는 도전의 대상을 정합니다. 대상은 품목이어도 괜찮고 상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지 않는 도전을 통해 구매 품목 수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언급할 자기 규칙에서
사도 되는 것으로 정한 품목 외에는 전혀 사지 않고 있습니다. 도전 기간은 일주일, 한 달, 3개월, 반년 등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저는 새해 즈음에 한 해분을 사지 않는 도전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갑니다. 가끔은 이번 달에는 책을 사지 않겠다 등 한 달짜리 도전을 중간에 추가할 때도 있습니다. 요령 2. 자기 규칙을 만든다. 사도 되는 품목과 최소한으로 사야 하는 품목을 정합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물건만 살 것이다 라든지 최대한 쇼핑을 줄이자 라는 모호한 생각으로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표가 막연할수록 실패하기 쉽습니다. 사지 않는 도전이니만큼 당연히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도전의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쇼핑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현대인은 쇼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꼭 쓸 곳을 추려내 거기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또 최대한 쇼핑하지 않겠어 라고 무작정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고삐가 확 풀려 물건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게 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1년간 돈을 전혀 쓰지 않는데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과제이므로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식품, 향초, 치아 관리용품, 친구에게 줄 선물, 지금 쓰는 것을 대체할 옷과 구두, 일에 필요한 물건 등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건들을 사도 되는 것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초보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완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도중에 좌절하여 역시 나는 쇼핑을 못 참는 인간이야. 나는 여전히 작심삼일이구나. 라며 자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령 3.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사지 않는 도전. 처음에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일에 하루는 돈 쓰지 않는 날로 지킨다. 매일 쇼핑하는 사람에게 추천. 2. 한 달간 편의점이나 균일가 상점에 가지 않는다. 3. 한 달간 쿠키나 초콜릿을 사지 않는다. 4. 6개월간 잡지를 사지 않는다. 5. 6개월간 행사 상품을 사지 않는다. 6. 집에 있는 새 책 10권을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책을 사지 않는다. 7. 6개월간 소모품을 대량 패키지로 구입하지 않는다. 8. 1년간 옷을 사지 않는다. 9. 복주머니를 사지 않는다. 10. 올해는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에만 아이의 장난감을 산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목표를 높여보세요. 요령 4. 기록을 때때로 점검한다. 장기 목표에 도전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과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쇼핑 일기를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매일 쇼핑 사실을 기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력을 검토합니다. 2018년에는 블로그에 매월의 쇼핑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1년간의 기록을 보니 향초와 치아 관리 용품 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 품목을 사도 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쇼핑 일기를 쓰면 도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파악해 동기를 유지하고 쇼핑 습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령 5.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지 않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동기가 부여된다. 친한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작심삼일이라고 비웃음 당할까 두렵다.
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사지 않는 도전을 시작했다고 말해두면 함께 쇼핑몰에 가서도 쇼핑을 하지 않거나 쇼핑하러 같이 가자는 권유를 거절하는 이유를 꼬치꼬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 사지 않는 도전을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곧바로 호응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중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물건을 사려 할 때 사지 않는 도전을 하는 중이라면서 라고 말려주는 친절한 사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어도 사지 않는 도전을 그럭저럭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딸에게도 사지 않는 도전을 할 때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거 좋다, 살까? 라고 망설일 때마다 딸이 엄마가 올해는 안 사는 해라고 했잖아 라고 지적해줍니다. 요령 6. 쇼핑에 쓸 자원을 다른 일에 쓴다. 제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상적 활동에 시간, 돈, 체력, 정신력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은 생각보다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드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쇼핑에 쓸 자원을 일부러 다른 곳에 써버리면 사지 않는 도전을 계속하기 쉬워집니다. 혹시 쇼핑이 취미였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쇼핑을 했던 사람은 쇼핑 대신 영화 감상, 미술관, 관람, 요리 등 쇼핑이 아닌 활동을 제안해 봅시다. 요령 7. 집에 있는 물건을 활용한다.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이는 대신 이미 있는 물건을 활용합니다. 소지품 목록을 작성해보라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존재마저 까맣게 잊고 지냈던 물건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영영 쓰지 않을 듯한 물건을 처분하세요. 그리고 남은 물건들을 어디에 언제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스케줄에 반영합니다. 쓰기 편하도록 손 닿는 곳에 물건을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읽지도 않은 책이 점점 쌓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동안 새 책을 집에 들이지 않고 가까이 있는 책부터 차례차례 읽는 중입니다. 예전에 잡지에서 오려내거나 인터넷에서 인쇄한 요리 레시피를 종이 봉투에 잔뜩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어서 봉투에서 꺼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려워 보이는 것은 버리고 괜찮아 보이는 것만 손이 닿는 주방 선반에 두었습니다. 모든 요리를 한 번씩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제가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결국 거의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식품을 먹어치우는 활동, 일명 냉장고 파먹기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령 8.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산다. 무엇을 사든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물론 최소한의 비축분은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라서 비상식량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령 9. 쇼핑의 계기를 알아낸다. 먼저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나 자극이 발생한 후 사람들은 쇼핑을 시작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어떤 사건이나 자극을 계기로 쇼핑을 시작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가장 흔한 계기를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적 욕구를 자극하는 사건, 다른 사람의 행동, 환경과 상황. 다른 사람의 행동이 계기가 되는 경우 어머니, 친구 등 특정한 사람과 쇼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가족과 싸울 때마다 화가 나서 물건을 사게 된다.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물건이나 옷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칭찬하는 것을 듣고 쇼핑을 시작한다. 환경이나 상황이 계기가 되는 경우, 삼정 내의 다양한 안내판, 홍보물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회사 동료가 입은 것을 보고 사고 싶어져서, 유튜버가 동영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갖고 싶어져서 따라 산다. 태풍 직전이나 봉쇄 직전에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재기 하는 것을 보고 왠지 마음이 급해져서 자신도 사재기를 한다. 쇼핑을 부추기는 계기를 알아냈다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잘 넘어가는 방법, 쇼핑이 아닌 다른 행동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볼 때 인플루언서가 쓰는 물건을 자꾸 갖고 싶어진다면 SNS 사용을 제한합니다. 무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곧바로 상점에 접속하지 말고 30일 기다리기 노트에 상품명을 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기가 있을 때 곧바로 쇼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먼저 취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령 10.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사지 않는 도전을 하는 도중에 사소한 일로 마음이 흔들려서 옷이나 책, 잡지를 대량으로 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안 되는구나 라며 무너지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반동이 찾아오므로 어느 정도 실패는 감안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거기서 포기하고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사들이는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않도록 합시다. 실제로 무슨 일에나 실패는 따르는 법이고 실패가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사지 않기란 수단에 불과하므로 만약 그것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사지 않기 외의 다른 수단을 쓰거나 방식을 약간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목표가 너무 높았거나 실행 계획이 너무 어려웠다고 판단되면 난도를 좀 낮추어 다시 시작하세요.